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자, 400년 만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성과 토성이 달 크기 정도로 만나고 있는데요. 먼저 하늘에서 지금 서쪽 하늘을 보시면 초승달 옆에 목성과 토성이 예쁘게 보입니다. 그러면 목성과 토성이 달 옆에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바뀌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자, 지금 왼쪽에 초승달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밝은 별 두 개가 보이죠. 밝은 별 두 개 중에서 좀 더 밝은 아래쪽에 있는 것이 목성이고 위쪽에 있는 것이 토성입니다. 자, 현재 토성과 목성 사이의 거리는 달 지름 정도의 거리죠. 자, 밤하늘 전체를 천구를 360도로 봤을 때 동쪽부터 서쪽까지 지평선의 각도가 180도입니다. 달의 지름이 0.5도인데 현재 목성과 토성의 간격이 0.5도예요. 이 간격이 점점 좁혀져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거의 달 지름의 5분의 1까지 가까워집니다. 자, 오늘은 서쪽 하늘에서 자, 어디든지 밖에 나가 보시면 보입니다. 달 옆에 목성과 토성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죠. 자,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에서 생중계로 목성, 토성 그리고 달의 모습을 중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습은 전국 어디서나 날씨가 맑은 곳에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밤하늘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오늘 이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럼 현재 목성과 토성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목성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목성이거든요. 망원경으로 확대한 모습인데요. 지평선 쪽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원래 하늘 위보다 지평선 쪽에는 바람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이 공기의 흐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려 보여요. 자, 이 목성이 지난 여름에는 높이 떠 있을 때는 굉장히 선명했는데 자, 목성의 줄무늬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죠. 이것이 목성이고요. 자, 그 위쪽에 보이는 토성을 보여드릴게요. 자, 토성 바로 위에 있는 거거든요. 토성의 모습. 자, 고리가 보이죠. 자, 망원경으로 잡은 토성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보이고 있고요. 그 옆으로 달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이 초승달, 오늘이 음력 3일이죠. 음력 3일 초승달이고 위쪽으로 보이는 두 개가 목성과 토성입니다. 현재 목성의 밝기는 약 마이너스 2등급 정도로 일반 1등성보다 한 10배 이상 밝아요. 그리고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이 토성입니다. 토성의 밝기는 1등급 정도, 보통 밝은 별들하고 밝기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달과 목성, 토성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목성과 토성이 달 지름만큼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 얼굴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줌을 이용해 가지고 파워포인트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지금 하늘에서 보이는 것이 이렇게 목성, 토성이 있고 그 왼쪽으로 초승달이 보이죠. 오늘 저녁 6시경 현재 시간의 하늘 모습입니다. 자, 목성이 여기서 오른쪽이 서쪽이고 왼쪽이 동쪽입니다. 행성들은 보통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목성이 점점 토성으로 가까이 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4, 5일 정도 후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되면은 정확하게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 시간에는 목성과 토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저녁에서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12월 17일 6시 반에는 달 옆에 목성과 토성이 가까이 갑니다. 현재 목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점 토성을 향해서 접근하고 있고요. 21일과 22일에는 거의 토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합니다. 이 간격이 달 지름의 약 5분의 1.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것이 어저께 저희가 촬영한 모습이에요. 어저께는 이렇게 달이 지면서 옆에서 목성과 토성이 따라갔었죠. 자,
달은 한 달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달이 목성과 토성에서 어제는 약 한 12도 정도 떨어져 있다가 오늘은 그 옆으로 붙은 거죠. 이게 저희가 어제 촬영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400년 만에 최근접이다. 어떤 뉴스에서는 800년 만에 최근접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동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1623년 7월 16일 날 저녁 7시경에 목성과 토성이 굉장히 가까이 붙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저녁에 방명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하늘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이 당시에는 목성과 토성이 400년 전에 가까이 붙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거의 힘들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800년 전 1626년 3월 5일 날 새벽 5시경, 이때는 목성과 토성이 굉장히 가까이 붙었습니다. 이때 시간은 새벽 4시경, 3월 5일 새벽 4시니까 전국 어디서나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실제로 관측 가능한, 밤하늘에서 관측 가능하게 목성과 토성이 지금처럼 붙었던 것은 800년 만의 일이고, 다만 현상적으로 목성과 토성은 400년 전에도 가까이 붙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 800년 전 1226년 3월 5일 새벽 4시경에 목성 토성이 붙은 거 이후 약 800년 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너무 제가 설명이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하늘을 본 다음에 다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현재 하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목성과 토성이, 자, 달 옆에 목성과 토성이 예쁘게 보이죠? 이 모습은 달과 목성, 토성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밤하늘에서 지금 서쪽 하늘에 가장 밝게 초승달이 빛나고 있고요. 그 오른쪽 위로 제일 밝게 빛나는 것이 목성의 밝기는 마이너스 한 2등급 정도로 1등성보다도 10배 가까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토성이 빛나고 있죠. 목성과 토성은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달 지름에, 왼쪽에 보이시는 달 지름의 5분의 1까지 가까워집니다. 자,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대기의 흔들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선명한 상을 보기 어려워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 망원경으로 찍고 있는 목성과 토성의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목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목성의 모습은, 자, 지금 대기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질이질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도 이 줄무늬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죠. 자, 목성의 지름은 지구의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큽니다. 지구에서 볼 때 가장 밝고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목성인데요. 자, 목성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엔 토성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토성이 목성보다 조금 더 작죠. 하지만 토성은 예쁜 고리가 갖고 있죠. 토성의 모습을 처음으로 망원경을 본 사람은 1609년 갈릴레이였습니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해서 처음 토성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망원경이 굉장히 작았죠. 작은 망원경으로 토성을 보니까 토성의 귀가 조금 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네, 이렇게 토성에 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면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을 안 보겠죠. 원래 그렇지 않아도 이 굉장히 갈릴레이를 정상으로 안 봤는데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으로 토성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던 거예요. 토성에 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결국은 사람들한테 숨겼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망원경이 점점 커지면서 그 후에 몇십 년 지나서 카신이라는 천문학자가 토성을 보니까 그 사이에, 고리 사이에 간극,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귀가 아니라 행성의 고리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아무튼 현재 목성과 토성이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한테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400년 만이냐 800년 만이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800년 만이고 실제로 하늘에서 두 행성이 접근했던 것은 400년 만인데, 자, 목성과 토성은 일반적으로 20년마다 만납니다. 그 이유는 목성은 태양 둘레를 12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목성을 세월을 나타내는 별, 세성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목성이 12별자리를 매년 하나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해는 이 밤하늘에서 궁수 자리에 있던 목성이 내년에는 염소 자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목성을 12년 주기로 움직이니까 360도를 12년 동안 움직이니까 1년에 30도씩 움직입니다.
자, 토성은 태양을 30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거의. 그러니까 1년에는 12도씩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목성과 토성은 이번에 만난 이후에 매년 30도에서 12도를 빼면 18도씩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20년이 지나면 360도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목성과 토성은 약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행성들이 모두 지구와 똑같은 공전궤도를 돈다면 항상 20년에 한 번씩 목성과 토성이 굉장히 가까워질 거예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목성과 토성은 지구와 도는 공전궤도 황도라는 곳에서 각도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목성은 1.3도 떨어져 있고 토성은 3.4도 떨어져 있죠. 자, 각도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각도라는 것은 0.5도가 달의 지름입니다. 그러니까 목성이 1.3도라고 하는 것은 공전궤도에서 달 지름의 3배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고요. 토성 같은 경우는 7배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에 한 번씩 목성과 토성이 만나더라도 지금처럼 가까이 보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까이 앞으로 20년 후 2040년에도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데요. 그땐 지금보다 한 10배쯤 멀어져 보여요. 2060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080년 되면 지금부터 60년 후가 되는 2080년이 되면 목성과 토성이 지금과 비슷한 정도로 가까이 모이게 됩니다. 자, 물론 2080년, 60년 후까지 이걸 다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좀 힘들겠지만 여기 계신 이 방송 보시고 계신 우리 젊은 친구들 최소한 50 밑으로 되신 분들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사셔가지고 60년 후인 2080년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때는 새벽 하늘이에요. 자, 그래서 목성과 토성은 12월 달 들어오면서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자, 12월 21일 0.06 분이에요. 자, 달의 지름이 0.5도, 약 30분이거든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하늘을 보시면 그때는 달이 옆으로 좀 비켜나 있겠죠. 하지만 목성과 토성은 거의 하나와 비슷할 정도로 가까이 보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저희가 또 월요일날 다시 한번 또 YTN과 더불어서 생중계를 해드릴 거거든요. 자, 이 방송은 YTN 플러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주고려천문과학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유튜브 공식 유튜브 별박사의 3분 우주를 통해서도 이 중계 방송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변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YTN은 너무 구독자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하실 분들은 저희 이 충주고려천문과학관 별박사의 3분 우주 들어오셔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여름 제가 YTN과 더불어서 일식 현상을 중계할 때 전국적으로 120만 명 이상이 참여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호응을 보여주셨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시기도 힘드시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이 유튜브로나마 여러분들한테 조그마한 힐링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옆에 다른 사람들 안 계셔도 창밖을 내다보시면 서쪽 하늘에서 굉장히 밝게 빛나는 달과 목성 토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현재 하늘의 모습입니다. 자, 왼쪽에 가느다란 달이 보이고요. 오른쪽 위로 목성과 토성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 달은 오늘은 음력 3일이죠. 오늘 음력 11월 3일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이 보이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분명히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인데 왼쪽으로 희미하게 원이 보이죠. 자,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은 밝은 것이 목성, 약간 덜 밝은 것이 토성입니다. 태양계의 가장 큰 행성, 이 목성이 오른쪽 위에 밝게 빛나고 있고요. 현재 목성의 밝기는 마이너스 2등급. 자, 우리가 밤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을 1등성이라고 합니다. 1등성은 제일 어둡게 보이는 6등성보다 100배쯤 밝아요. 한 등급 차이가 내려갈 때마다 2.5배씩 밝아집니다. 현재 이 목성의 밝기는 마이너스 1.5에서 2등급 사이라서 1등급보다 한 10배 이상 밝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토성에서는 토성의 밝기는 한 1등급 정도로 밝기가
이 일반 일등상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목성의 모습을 망원경으로 잡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목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망원경으로 확대시킨 목성의 모습입니다.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지금 대기가 불안정해가지고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약간 선명한 것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자, 그래서 현재 이 목성의 모습은 줄무늬가 보이고 있죠. 목성은 줄무늬가 보이고 대적점이라고 큰 이 점이 있는데 지금 그걸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목성이 자전하는 데 걸릴 시간이 10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번엔 토성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토성입니다. 자, 이번에 보이는 모습은 토성이거든요. 토성의 모습은 옆에 고리가 있죠. 자, 1609년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발명해서 토성의 고리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성의 고리가 고리처럼 안 보이고 작은 망원경이다 보니까 마치 귀가 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귀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번엔 목성의 모습에 지금 여러분들이 망원경을 보시면 목성의 위성들이 보여요. 자, 1609년. 자, 그러면 목성의 위성들. 자, 2번 카메라를 돌려주세요. 자, 보시면 망원경을 보시면 목성 옆으로 4개의 위성이 보입니다. 1609년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목성을 처음 봤을 때 그 옆에 4개의 위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 목성의 오른쪽으로 3개가 보이고 왼쪽으로 하나가 보이죠. 오른쪽으로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오, 두 번째가 유로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니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칼리스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성의 위성인데 갈릴레이가 처음 발견했다 그래서 갈릴레이 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좀 이따 PPT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상하다,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성에 도는 위성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하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천체들이 돌고 지구도 태양을 돌고 있고 또 목성을 도는 위성들도 있다. 이런 걸 발견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목성의 현재 목성과 토성의 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옛날 교과서에는 토성의 위성이 더 많다, 목성의 위성이 더 많다,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성과 토성에는 다 70개가 넘는 위성들이 있고요. 어디가 더 많다는 걸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계속 장비가 좋아지면서 더 많은 이 위성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또 PPT를 띄워가지고 이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PPT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보면, 자, 오른쪽에 목성이 있고 왼쪽에 토성이 있었죠. 오른쪽 목성에서, 자, 제가 좀 더 설명드린 대로 목성의 오른쪽으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왼쪽으로 칼리스토. 그죠? 이것이 이제 갈릴레이가 발견한 4대 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엔 토성이 있는데 토성에는 제일 큰 위성이 타이탄이죠. 타이탄까지 보이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목성을 너무 밝게 해야지만이 위성이 보이고, 그러면 또 줄무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제 저희가 바꿔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21일경, 저희가 21일 날 보여드릴 장면을 미리 보여드린 거예요. 21일에는 목성과 토성이 이만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 목성의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가 바로 옆에 있고 그 정도 간격으로 토성과 타이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저희가 이 토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보여드릴 거거든요. 망원경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 질문하신 분들 계신데, 자, 인터넷 들어가시면 스텔라리움이라는 무료 공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스텔라리움을 다운받으시면 이런 걸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어제 찍은 장면이에요. 목성과 토성이 위에 있고 밑에 초승달이 있었죠. 자, 초승달 옆에 이상하게 둥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금 이런 초승달이 보이고 초승달에 있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이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들이 달의 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달의 중심 부분, 이 적도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희 지금 카메라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분명히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있는 쪽은 밝게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태양의 반대쪽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이 별박사의 3분 우주에서 정답 맞히시는 분들 YTN 쪽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하겠고요. 저희 별박사 3분 우주 들어오셔가지고 자, 정답 맞히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10분한테 나중에 저희 천문대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천문 달력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종식되고 저희 천문대 오시면 오늘 문제 맞히신 분들한테는 선물 드릴 거거든요. 자, 달의 왼쪽, 지금 보신 달의 왼쪽 분명히 태양의 반대쪽입니다. 이 부분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쪽에 왜 희미하게 둥글게 보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제가 힌트는 위에 써 있죠. 지구조라고 썼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저희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홈페이지, 그러니까 공식 유튜브 별박사의 3분 우주에서 댓글로 정답 맞히시는 분들한테는 10분, 선착순 10분한테 제가 나중에 오시면 천문 달력, 2021년 천문 달력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YTN 오시는 분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해요. 자, 그래서 YTN 중계 보시면서 가끔씩 저희 별박사의 3분 우주도 봐주시는데요. 자, 왼쪽에 자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는 해 때문입니다. 자, 볼록한 쪽에 해가 있는데 반대쪽, 해가 비치지 않는 반대쪽도 뿌옇게 둥글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5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정답 맞추시는 분들한테 자, 2021년 천문 달력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10분이에요. 제가 중간중간에 선물 드릴 테니까 계속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정답은 자, 바로 이겁니다. 자, 달이 가늘수록 달에서 보는 지구는 둥글겠죠. 햇빛의 정면으로 받으니까. 지구의 지름은 달 지름의 4배예요. 그러면 면적은 16배가 되겠죠. 달에는 물도 구름도 없지만 지구에는 물도 있고 구름도 있습니다. 햇빛을 훨씬 더 많이 반사시키죠. 같은 면적이라도 지구가 달보다 거의 5배 정도를 더 많이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음날 달에 있으면 자, 화면이 자꾸 꺼지는데요. 자, 금음날 달에 있으면 이 달에서는 보름달 80배가 끈 것처럼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PPT 보여주세요. 지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에 비친 햇빛이 달에 비쳐가지고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조는 달이 점점 커지면서 지구는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초승달일 때나 금음달일 때만 지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달 뒷면으로 햇빛이 비치지 않는 쪽 뒷면이 아니라 태양의 반대쪽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유는 지구에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의 빛입니다. 그래서 달이 금음일 때 달에서 지구를 보면 둥근 보름 지구가 보이는 거죠. 저는 보름달도 좋지만 언젠가 달에 한번 가가지고 둥글게 뜬 보름 지구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에 보름달이 80배가 뜬 것 같은 그런 하늘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자, 이것이 지난 여름에 찍은 목성의 동영상 모습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선명하죠. 자, 목성이 높이 떠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대기 상태 때문에 훨씬 더 지금보다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요 위에 둥근 대적점도 보입니다. 그래서 목성의 줄무늬가 훨씬 더 목성이 높이 있을 때는 잘 보여요. 자, 이거 토성의 모습 지금 보는 거와 거의 똑같죠.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대기가 많아서 빛이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시상이라고 하는데요. 별빛이 흔들리는 이유는 공기를 통과하면서 빛이 굴절되기 때문인데요.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대기가 두껍고 공기의 흐름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지금 보시면 지평선 가까이에 목성과 토성이 있죠.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이 동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흔들리는 게 좀 더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심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기가 좀 안정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지평선 쪽에 대기가 좀 불안정해가지고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별빛이 반짝이는 이유도 바로 이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대기가 많이 흔들리고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성들은 별빛에 비해서는 많이 덜 흔들려요.
그 이유는 별빛은 작은 점이지만 행성은 목성, 토성 같은 경우는 망원경으로 보면 되게 크게 보이죠. 조금씩 흔들려도 망원경으로 보이기 전에는 흔들리는 거 못 느껴요, 눈으로는. 하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 목성 같은 경우도 지난 여름에는 좀 높이 떴을 때는 줄무늬가 선명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것은 대기의 상황이고, 이렇게 대기가 흔들리는 정도를 시상이라고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청명한 날은 보긴 좋은데 대기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시상은 조금 안 좋습니다. 자,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죠. 지름이 지구보다 10배쯤 되는 행성이고 가스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하지만 중심으로 갈수록 가스가 막 이렇게 연기 피어나는 것처럼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의 중심으로 갈수록 이 목성도 대부분이 태양과 같은 수소입니다. 태양은 별, 스타죠. 자, 기사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서 이 목성과 토성은 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목성, 토성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 목성, 토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별은 하늘에서 점으로 빛나는 건 다 별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스타, 별은 태양처럼 스스로 타는 거, 태양처럼 스스로 타서 빛을 내는 것만을 스타, 별이라고 하지만 우리말로 별은 하늘에서 점으로 빛나는 건 다 별이에요. 목성, 토성도 별이고 일반적인 스타도 별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영어로 스타는 태양처럼 스스로 타는 스타만을 이야기하는데, 태양은 뭐가 타냐 하면 스스로 탄다. 스스에다가 점을 아래로 찍으면 수소가 되겠죠. 수소가 타는 게 바로 별, 스타거든요. 태양은 대부분 수소가 모여서 만든 겁니다.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이에요. 그런데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 다시 한번 목성을 보여드릴게요. 이 목성도 대부분이 목성도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성도 수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성의 중심으로 가면 이 수소들이 워낙 높은 압력에 의해서 단단하게 거의 고체 상태로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그 중심에는 딱딱한 수소 덩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로 되어 있는 행성이지만, 목성은 기본적으로 가스로 되어 있는 행성이지만 실제로 중심에 가면 거의 고체 상태처럼, 액체와 고체 상태처럼 단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수소가 있고 더 중심으로 가면 뭔가 딱딱한 그런 중심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정확한 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토성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지르면 9배 되는 거죠. 역시 대부분 수소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자, 그래서 목성과 토성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하늘을 보여드릴게요. 자, 하늘에서 현재 달 옆으로 목성과 토성이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곳에는 저희는 현재 16인치 망원경과 14인치 망원경, 그 다음에 6인치 굴절 망원경, 그 다음에 400mm 망원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하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달과 목성, 토성의 모습은 400mm짜리 망원경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목성의 모습은 16인치 40cm 망원경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성의 모습은 355mm짜리 14인치 망원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는 21일 날이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하늘이 너무 이뻐요. 자, 아직도 하늘 직접 못 보신 분들, 방송만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창밖 좀 내다보십시오. 창밖을 내다보시면 달 옆으로 목성과 토성이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것이 목성이고 위에 보이는 것이 토성이에요. 왼쪽으로 밝게 보이는 것이 달이죠. 달의 희미하게 왼쪽으로 둥글게 보이는 부분을 뭐라고 불렀죠? 지구조라고 하는 거죠. 지구조. 자, 다시 한번 제가 퀴즈 낼게요. 자, 아까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설명 잘 들었는지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자, 목성과 토성 중에서, 자, 목성은 세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성. 자, 세성이라 해가지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2년이 걸립니다. 자, 12별짜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황도에 있는 12별자리를 매년 한 별자리씩 이동하는 거예요. 올해는 궁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옆에 있는 별자리를 옮기는데요. 자, 내년에 궁수 자리 옆에 있는, 옆이라면 동쪽이에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내년에 목성이 있는 별자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자, 내년에 목성이 있는 그런 별자리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목성이 있는 별자리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목성 한번 보여주세요. 목성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목성의 위성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잠시 후에. 자, 퀴즈 정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성의 옆에 있는 별자리 이름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찍은 동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거기 보시면 희미하게 나와요. 자, 이제 목성의 모습이 보이고 지금 대기가 점점 더 목성이 점점 지평선에 가까워지면서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지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구조. 자, 지구조가 굉장히 선명하죠. 지구조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자, 토끼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죠, 거의. 그래서 달이 가늘면 가늘수록 달에서 해가 비치는 지구의 빛이 밝기 때문에 해의 반대쪽인 달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지구조라고 합니다. 자, 정답들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힌트 드릴게요. 내년에 목성이 있는 별자리는 무엇일까요? 자, 제가 12별자리의 닉네임만 먼저 불러드릴게요. 양왕쌍계 사처천정 궁연물물. 양왕쌍계 사처천정 궁연물물이에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한테? 양왕쌍계 사처천전 궁연물물 별자리의 초기 이름입니다. 초기 이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올해 궁수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무슨 별자리가 있을까요? 그걸 갖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자, 이제 그만하고 자, 제가 이 동영상 모습을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찍었던 동영상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내년에 볼 별자리가 보이거든요. 자, 달이 지고 현재 여기에 보면 이 왼쪽으로 희미하게 별들이 보이는데 이곳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냐 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은 궁수자리고 그 왼쪽은 무엇이냐 하는 걸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토성 모습 보여드릴게요. 현재 토성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지평선에 가까이 행성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대기가 불안정해가지고 더 많이 흔들립니다. 더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2번 카메라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목성과 토성, 거기에 위성까지 보이죠? 자, 현재 이것은 저희가 6인치 150mm짜리 굴절망원경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자, 위성을 보기 위해서는 행성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밝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목성, 오른쪽에 보이는 목성 옆으로 4개의 위성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한 번 퀴즈 낼 때마다 10분씩에게 제가 달력 드린다고 그랬었죠. 오늘 달력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자, 충주고려 첨가학관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별박사의 3분 우주 오시는 분들한테 이 정답 맞히시면 드리겠는데요. 자, 목성 옆에 4개의 위성이 보입니다. 이 4개의 위성을 가리켜서 무슨 위성이라고 부를까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합니다.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 4개의 위성을 무슨 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현재 저희가 6인치 망원경으로 본 목성 옆에 달 4개가 보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이는 3개는 가까운 순서대로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왼쪽에 보이는 게 칼리스토입니다. 자, 이 위성, 이 4개의 위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 4개의 위성을 가리켜서 발견자의 이름을 가리켜서 무슨 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위성의 이름을 알아맞히신 분들한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분한테 2021년 천문 달력을 드릴 거예요. 근데
발송을 못 해드리고 오셔야지 드립니다. 오셔야지 드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릴레이가 이제 정답 끝났어요. 제 갈릴레이가 정답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춥습니다.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이곳을 보시면, 자, 이곳이 지금 제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제가 현재 이곳의 모습을 보시면, 자, 이 야외에서 저희가 슬라이딩 돔이라고 해서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지붕을 열고 여기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 해설사분들이 여기저기서 망원경을 잡으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굉장히 추운 데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는데, 자,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분이 있는 데가 16인치 현재 목성을 잡고 있는 망원경이고요. 제 오른쪽에 보이는 시커먼 망원경이 바로 토성을 잡고 있는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보이는 것이 이 6인치 이 좀 전에 보였던 갈릴레이 위성을 잡았던 그런 망원경입니다. 저희가 좀 더 날씨만 좀 더 따뜻하다면 좀 더 좋겠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목성과 토성이 지평선에 가까워지면서 대기의 흔들림 때문에 상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토성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토성 모습. 자, 오늘 제가 선물을 너무 많이 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36분이 지났습니다.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토성의 모습, 이게 점점 같은 상태에서도 지평선에 가까워지면 대기의 흔들림 때문에 상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별과 스타와 일반 행성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반짝반짝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목성, 토성 말고도 밝은 별들이 보입니다. 자, 근데 별들은 굉장히 많이 반짝거리거든요. 자, 그리고 혹시 밖에 계신 분들, 자, 머리 위쪽에 보면 붉은색의 별도 하나 보여요. 이게 바로 뭐냐면 화성입니다. 자, 지난 가을까지 가장 주목받았던 화성이 지금 머리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데, 현재 화성의 밝기는 토성 정도 밝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 화성이 보이고 있고요. 자, 제가 카메라 잡을 수는 없지만 카메라가 부족해요. 머리 위에서 밝게 빛나는 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쪽 하늘에는 달과 그 옆에 목성, 토성이 지고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스타예요. 스타들. 스타는 작은 점이기 때문에 대기에 흔들릴 때는 많이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목성과 토성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크기 때문에 흔들림은 눈으로 봐서는 잘 못 느껴져요. 자, 지금 하늘을 보시면 목성과 토성이 반짝임을 거의 못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망원경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점점 지평선으로 내려갈수록 아까보다도 상이 더 안 좋은 것이 느껴지는데, 자, 근데 요즘은 다시 한번 전체 화면을 갖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화면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자, 제 얼굴 쪽으로 전체 화면을 보여드리면, 자, 목성과 토성, 그 다음에 달이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자, 오른쪽에는 목성과 토성이 반짝이는 걸 별로 못 느껴요. 자, 이 숫자 없애주세요. 화면에 숫자 좀 없애주세요. 자, 목성과 토성 같은 경우에는 행성이기 때문에 반짝임이 거의 못 느껴집니다. 근데 일반 별들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 빛나요. 그 이유는 별은 작은 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다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 행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크기 때문에 이 실제로 망원경으로 보기 전에는 흔들림을 거의 못 느껴요. 자,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아주 둥근 눈썹 모양의 초승달.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모습이 사실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내년에도 목성과 토성은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승달과 같이 보이는 것들은 보기 힘들어요. 목성과 토성은 실제로 다음 달부터는 거의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해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여름 가까이 되면 이제 새벽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여름이 돼야지만이 목성과 이 궁수 자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염수 자리가 보이는 가을쯤에는 저녁 하늘에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 이번 달에 못 보시면 한동안은 몇 달 동안 못 보실 거예요. 그리고 목성, 토성 옆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볼록한 초승달을 볼 수 있는 기회 많지는 않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 초승달 옆에 목성이나 금성이 올 때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자, 이렇게 목성과 토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에 한 번씩 가까워지는데요.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달 지름보다 가까워져 가지고 다음 주 같이 달 지름의 5분의 1까지 가까워지는 것은 1623년. 자, 무려 400년 만의 일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1623년 당시에는 실제로 해가 진 다음에 여명 속에서 보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의 못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800년 전 1226년 3월 5일 새벽에는 어두운 하늘에서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800년 만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800년 전에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녁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는 건 굉장히 이 행운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목성과 토성이 다시 가까워지지만 지금보다 한 10배는 가까워진다는, 10배는 멀다는 거예요. 이번 21일보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모습보다도 2배 이상 멉니다. 자, 2040년에도 그렇고 2060년에도 그래요. 지금 보이는 목성 토성보다도 2배 이상 더 멀어져 보여요. 그러다가 2080년이 되면, 60년 후인 2080년이 되면 목성과 토성이 지금처럼 가까워지는데 그때 새벽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 못 봅니다. 자, 아무튼 목성과 토성이 거의 800년 만에 밤하늘에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 달이 예쁘게 같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입니다.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충주시에서 만든 곳이거든요. 자,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에서 YTN과 더불어서 800년 만에 밤하늘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목성과 토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목성과 토성을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스타,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겠지만,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루살렘의 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의 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혜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이렇게 목성과 토성의 만남이었다, 또는 목성과 금성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혜성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같은 위치에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혜성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 2000년쯤 전에 목성과 금성이 거의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2000년쯤 전에 기원전 한 7년 정도에 목성과 토성이 만난 적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목성과 토성 같은 이렇게 성탄절 무렵에 가까이 붙는 그런 별들을, 그렇게 별들을 절 비치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추워지니까 많은 저희 직원들도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을 크리스마스 스타라고 해가지고 성탄절 무렵에 밤하늘에 빛나는 2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즐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목성과 토성은 가까워져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달 지름의 5분의 1까지 가까워집니다. 달 지름의 5분의 1까지 가까워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현재 하늘 보시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로 보는 것보다 밖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날씨가 맑은 곳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서쪽 하늘에 초승달이 보이고, 초승달의 왼쪽으로 둥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은 지구조라고 하는 지구의 빛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이는 2개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밝은 것이 목성, 위에 있는 것이 토성입니다. 오른쪽으로 지구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행성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목성은 토성 쪽으로, 즉 동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4, 5일 후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목성과 토성은 굉장히 가깝게 붙습니다. 앞에 설명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이제 화면을 공유해 드리면, 이 1시간 동안 계속 떠들려니까 저도 좀 힘듭니다.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지금부터 꽤 오래전이죠. 25년 전에 이 호주에 가서 찍은 은하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태양과 같은 별이에요. 이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가 태양입니다. 그 태양의 100만 분의 1이 안 되는 게 지구예요. 자, 저는 이 별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오늘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지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아름다워 보이고 또 이 밤하늘이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별이 있고 그곳에 외계인이 있다 한들 우리가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구밖에 없죠. 나중에 화성에 가든 달에 가든 지구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목성과 토성과 달이 보이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달 옆에 목성과 토성이 보이지만 21일과 22일에는 달도 왼쪽으로, 달도 서에서 동이기 때문에 계속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달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1일과 22일에는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자, 어느 날이 더 가깝느냐? 비슷합니다.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은 22일 날 아침이에요. 그래서 21일 날 저녁이나 22일 날 저녁이나 비슷하게 가까이 보입니다. 자, 이것은 어제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것은 어제의 모습이었어요. 달이 이만큼 떨어져서 먼저 졌습니다. 오늘은 목성과 토성 옆에 가까이 왔죠. 그러면 내일은 반대로 왼쪽으로 그만큼 더 멀어지겠죠. 자, 목성과 토성이 400년 전에는 굉장히 가까이 보였지만 여명 속에서 보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의 보기 힘들었을 거고 800년 전에 그때는 목성과 토성이 새벽 하늘에서 이렇게 어두운 밤하늘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때는 부지런한 사람들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새벽잠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 보시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60년 후인 2080년에도 새벽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볼 겁니다. 자, 목성은 약 12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돌고 토성은 30년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매년 목성과 토성의 간격은 18도씩 멀어지기 때문에 20년이 돼야지 다시 같은 장소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성과 토성이 지구가 도는 공전궤도에서 약간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가까이 붙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달을 다시 한번 자, 달 표면을 한번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망원경으로 확대해가지고 달 표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6cm 망원경으로 달 표면을 갖다가 흩어드린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걸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구멍이 뚫린 거거든요. 자, 보면은 햇빛이 비치는 쪽과 그림자신 부분들이 보이죠. 자, 지금 보면 달의 오른쪽을 가지고 16인치 망원경으로 훑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상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선명하게는 안 나오지만 달의 표면에 이 굴곡이 지어 있는 거, 크레이터들이 있는 부분을 보이죠. 지금 달의 오른쪽으로 자, 위난의 바다부터 풍요의 바다, 감로주의 바다를 거쳐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림자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경계선 부분이죠. 자, 그 경계선 부분 쪽이 훨씬 더 많이, 거기에 이제 새벽이에요. 점점점 달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계선 부분이 새벽입니다. 점점 해가 높이 뜰 거예요. 물론 달은 지구로 돌면서 한 달에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이 되겠죠. 자, 크레이터 안에 또 다른 크레이터가 있는 것도 보이죠. 운석이 떨어지고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크레이터 안에 구멍이 더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시면 달 표면에 뻥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으로 1609년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해서 달을 보고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망원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다른 이거보다는 좀 썩 좋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작은 크레이터들을 확인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지금 초승달을 갖다가 16인치 망원경으로 훑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토성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지금 토성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토성의 모습을 보면은 자, 토성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 토성 1609년 갈릴레이가 처음 발견해서 귀가 달린 행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자, 토성에는 멋진 고리가 있죠. 고리들은
해성 같은 것이 토성 옆을 지나가다가 토성의 중력과 토성의 중력과 태양의 중력이 맞물리면서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이 자그마한 부스러기가 돼가지고 고리가 된 건데요. 뭐 과학적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천문과학관에 오시면 해드릴 거고요. 아무튼 목성 주위도 고리가 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다 고리가 있지만 워낙 고리가 작고 희미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잘 안 보이고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토성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를 보여주세요. 저를 보여주세요. 왜 화면이 그게 나옵니까? 어이? 자, 그러면 다시 토성으로 가세요. 지금 뭐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성 준비됐나요? 자, 자, 토성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목성을 보여드릴게요. 목성도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자, 그죠? 점점 지표면에 가까이 내려가면서 대기 상태 때문에 점점 하늘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시간이 6시 50분. 자, 이제 추워지니까 카메라 배터리들도 많이 나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한 10분만 더 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 하나 더 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만 더 내드리고, 오늘 이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 현재 기온이 영하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 지금 전체적인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화면, 목성, 잠시만요. 다시 토성부터 가세요. 그러니까, 자, 화면 바뀐 다음에 옮겨주세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춥다 보니까 이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보이고, 지금 달 옆으로 지구조가 보이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 달과 목성, 토성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달과 목성, 토성이 있고, 자,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달,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것이 목성과 토성인데요. 조금만 화면을 갖다 내려주세요. 조금만 해서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만요. 네. 됐어요. 자, 하늘을 막 들었다 합니다. 자, 목성과 토성은, 자, 마지막 퀴즈예요. 오늘 마지막 퀴즈입니다. 목성과 토성은 몇 년에 한 번씩 황도에서 만날까요? 자, 목성과 토성은 몇 년에 한 번씩 황도에서 만날까요? 그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퀴즈예요. 자, 별박사의 3분 우주에서 정답 맞추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 드리겠어요. 이제 이번까지 하면 달력이 40개나 나가는 거네요. 자, 10분 먼저 드릴게요. 목성과 토성은 몇 년에 한 번씩 황도에서 만날까요? 자,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는 이제 오늘 방송을 끝내고,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목성과 화성이 붙습니다. 좀 더 가깝게 목성과 토성을 확대해가지고 좀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가 다른 자료 화면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몇 년에 한 번씩 황도에서 만날까요?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퀴즈인데요. 자, 이제 서서히 앞으로 30분 정도가 지나면 목성과 토성과 달이 서쪽 하늘을 지게 됩니다. 자, 좀 더 보시기 바라고, 저희 중계는 7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더 진행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괜찮으면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자, 아무튼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YTN과 더불어서 6시부터 7시까지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공식 유튜브 별박사의 3분 우주에도 같이 YTN과 같이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하늘의 별들은 그대로 빛나고 있고,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목성, 토성은
자기 위치에서 계속 지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무리 힘든 시기도 항상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그대로 이제 제 위치에 있을 거거든요. 힘든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나고 저희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다시 오픈해가지고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떠들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막 들었는데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달과 목성 구성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잠시 후면 저희가 방송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곳 홈페이지하고 YTN 통해서 방송 보셨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좀 더 좋은 화면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때 오늘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홈페이지 보고스타.kr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할 때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과 YTN이 함께하는 별박사의 3분 우주 같이 시청해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중계는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답을 맞추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목성과 토성이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목성과 서서히 지고 있고요. 자, 주변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제는. 자, 제 얼굴이 지금 보이나요? 거의 안 보이죠? 저도 이제 추워가지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퀴즈 정답을 제가 안 말해드렸었죠? 마지막 퀴즈 정답은 20년입니다. 20년마다 목성과 토성이 만납니다. 자, 목성은 12년에 한 바퀴씩 돌고 토성은 30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매년 18도씩 간격이 벌어져서 2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20년이었습니다. 자, 목성의 모습 보여드리고 다음엔 토성의 모습을 토성 모습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집혀서 좀 내려가니까 많이 흔들립니다. 목성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목성 모습 보여드리고 목성은 이제 굉장히 이제 초점 잡기도 힘들 정도로 지평선에서 말인지 굉장히 힘이 세졌어요. 별로 안 이쁩니다. 그냥 토성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전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전체의 모습 보여드리고요. 자, 목성과 토성 그리고 초승달이 보입니다. 초승달 옆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지구의 빛, 지구조도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과 YTN이 함께한 800년 만에 목성과 토성의 만남. 오늘은 거의 전야제의 형태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목성과 토성이 거의 하나 돼서 만날 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목성과 토성 옆에 초등달이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밝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중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달 옆에 희미하게 지구조가 보이는 것까지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 맞추신 40분들에게는 저희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오시면 꼭 말씀해 주시면 명단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2021년 지금 화면에 비행기 지나가는 게 보이네요. 잠깐 화면으로 비행기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굉장히 밝은 비행기 하나가 화면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밑에 살짝 보이죠? 자, 하늘에서 별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는 것들은 인공위성이에요. 근데 인공위성이
서서히 지나가는 별이 깜빡깜빡거리면 비행기입니다. 좀 전에 봤던 건 비행기였어요. 깜빡깜빡거렸는데요. 자, 아무튼 이 유튜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잠시나마 시련을 좀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되게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YTN 관계자분들에게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충주 고글천문과학관 도와주신 충주시청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충주고글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이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